해외호흡 제14명의 비밀을 깨닫고 요리이치에게 12가지 형태 전부를 연결하겠다고 전한 탄지로. 그와 동시에 탄지로의 시력의 윤도는 붉게 물들었는데 오바나이가 만들어낸 혁도와 다른 점은 탄지로는 무이치로처럼 혁도의 원리를 모른 채로 만들어낸 것이었고 무이치로는 도곡마을에서의 일화처럼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냈다면 탄지로는 스미요시와 요리이치의 인연으로부터 시작된 끝내 요리이치가 하지 못한 일을 탄지로가 이어나가게 된다는 서사가 함축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슬쩍 엿본 생물은 더욱 강인해진다는 걸 무자는 알고 있었고 누이 동생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탄지로가 혁도를 만들어낸 것과 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혁도를 만들어낸 것을 생물이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 살아가는 데에 불필요했던 감각과 힘의 문을 열어내는 데 성공한 결과라고 무자는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의 힘은 요리이치에게 까마득히 못 미친다는 것을, 그의 혁도는 참격은 고작 이 정도가 아니었었다고 무자는 평가했고 실제로 탄지로는 해외호흡의 12가지 형태 중 겨우 절반밖에 연결하지 못했음에도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트기까지 1시간이나 남은 상황이었고 탄지로는 체력적 한계에 부딪혀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이내 자세를 다잡고 뒤로 물러서며 1초 1초를 연결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했고 해외호흡의 형태를 이어나가려고 했죠. 무자는 이미 기술의 정밀도가 떨어진 탄지로의 모습에 그가 이미 한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요리이치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긴 해도 요리이치를 떠올리며 당연히 설마 그런 것이 자주 태어날 리 없다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탄지로를 끝장내기 위해 총 공격을 퍼부었죠. 하지만 그런데도 이미 한계에 놓인 탄지로는 무잔의 공략을 잘 피해냈고 그런 상황에 무잔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탄지로의 움직임은 여전히 생기가 없고 느렸지만 그런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다친 인간 한 마리의 숨통을 자신이 끊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말이죠. 그 이유는 느려진 탄지로에 맞춰 무잔도 느려졌기 때문이었고 그 원인은 타마요에 있다고 짐작해 무잔은 집어삼킨 타마요의 세포를 통해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쓴 약의 정체를 물었는데 돌아오는 타마요의 대답은 인간으로 되돌려 놓는 것 그리고 안 알려줌을 시전하며 무잔을 조용했고 이에 무잔은 이마의 힘줄까지 도전할 정도로 빡치게 되죠. 그리하여 세포에 남은 기억을 엿보게 되는데 사실 타마요와 시노부가 공동으로 준비한 약은 단순히 하나의 약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고 무잔에게 분해되는 걸 전제로 여러 개의 약이 조합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으로 돌려놓는 약이었고 그게 통하지 않을 경우 작용하게 되는 두 번째 약은 분당 50년 늙게 되는 노화약이었죠. 무잔의 두 발이 계속 흰색이었던 이유, 무잔은 계속 노화되고 있었던 것이었고 노화의 진행을 막느라 무잔의 힘이 깎여나가 줄을 포함하여 탄지로를 처리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약은 최소 3시간 넘게 작용한 셈이었는데 말하자면 무잔은 9,000년 늙은 할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까마귀가 동틀 때까지 59분이 남았다고 알려왔고 이제야 무잔의 표정엔 당혹감이 드러납니다. 그때 탄지로가 공격해오자 무잔은 냉정을 잃고 쫄랑쫄랑 뛰어다니지 말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여주죠. 타마요와 시노부 덕분에 무잔의 힘은 점점 약해지는 한편 이때 탄지로는 해외호흡의 12가지 형태를 모두 연결하게 되었는데 이는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한 길로 향하는 오래전부터 생겨났던 하나하나의 점들이 드디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무잔과 탄지로가 싸우는 사이 유시로 일행은 다른 이들의 치료를 위해 이동 중이었고 무잔에게 당해서 머리가 잘린 채 몸을 바둥바둥 움직이고 있는 차차마루를 발견하게 되는데 차차마루가 살아있는 이유는 결전 직전 헬기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선 흩어져 무라타와 타케오시는 헬창을 놓으러 갔고 유시로는 교메이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교메이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유시로는 그가 더 싸울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며 50분이 넘게 남은 상황에서 기둥 중에 기둥이 전투 불능이라는 사실에 현재 무장과 싸우고 있을 탄지로를 걱정했죠. 그리고 타마요를 떠올리며 현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보여주듯 유시로는 눈물을 보였고 그녀에게 탄지로를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홀로 무장과 싸우고 있는 탄지로. 기술은 연결했지만 결국 심장과 뇌를 정확하게 노려야 의미가 있는 것이었고 이에 내비치는 세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곧 산소결핍 상태에 빠져 시야가 흐려지게 됩니다. 임시방편으로 냄새로 무잔의 공략을 피하라고 했으나 발을 잘못 디디게 되죠. 그런 위기의 순간에 탄지로를 구해낸 자는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였습니다. 위기를 넘긴 탄지로는 곧 산소결핍에서 회복해 오바나이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는 무잔의 공격으로 눈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을 감싸느라 그렇게 된 거라고 오해했고, 이에 오바나이는 훨씬 전에 당한 거라 답한 뒤 넌 왜 시끄럽게 남 걱정만 하냐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자신의 일족과 사촌노이와 대비되는 탄지로의 모습을 다시 강조한 부분이죠. 탄지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구로를 위해 자신이 엄호하며 싸우겠다고 말했지만 오바나이는 탄지로의 시중 따윈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에겐 카부라마루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무잔이 건물의 벽을 타며 쫓아와 공격했고, 무잔의 공격이 오바나이에게 당하는 상황에 탄지로는 오바나이를 걱정했지만 카부라마루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오바나이는 무잔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냅니다. 무잔은 자신의 공격이 저런 축생에게 읽히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재차 공격했는데 되려 오바나이와 탄지로의 반격을 받게 되죠. 아무리 신체의 결손을 상정한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다친 인간을 상대로 무잔이 한 번에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노화를 막느라 체력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탄지로는 그런 약의 비밀까지는 몰랐지만 모두의 공격이 무잔을 약화시킨 거라고 여기며 그의 냄새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약화된 무잔이 보이는 공격의 위력은 이들에겐 강력했고 탄지로는 산소 결핍을 면하는 게 고작인 상태였죠. 2대1로도 여전히 무잔을 몰아넣지 못하는 상황에 탄지로는 어떻게든 현 상황을 타파하고자 했지만 별다른 대책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잔의 몸에 드러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오래전 요리이치의 참격으로부터 생긴 해묵은 흉터였습니다. 이는 곧 무잔에게 취약한 부위였고 이 흉터의 의미는 산소 결핍을 면하는 것만도 급급하여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탄지로의 입장에선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한 길을 요리이치가 인도해주고 있는 것이었죠. 무잔은 자신의 몸에 드러난 흉터를 보고 요리이치를 떠올립니다. 강함과는 거리가 멀게 보였던 그의 모습. 패기도 투기도 미움도 사리도 없는 그런 자가 목을 치고 몸뚱이에 도룡낼 줄은, 심지어 그 상처가 무려 수백 년이나 햇빛처럼 살과 세포를 불태울 줄은 무잔은 설령신이나 부처인들 예상이나 했겠냐며 이를 엉터리 같은 전래동화라고 밖에는 상상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고선 진짜 괴물은 자신이 아닌 그 남자라고 말하며 요리이치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었죠. 무잔의 상처를 본 탄지로는 이것이 모두가 연결한 1초의 결과라고 생각했고 여기까지 연결해준 모두에게 무잔을 꼭 쓰러뜨리겠다는, 끝까지 제대로 싸우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해묵은 흉터는 이동하는 무잔의 장기에 맞춰 따라서 이동했고 이를 통해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도 급소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무잔을 더욱 몰아붙이기 위해 오바나이의 눈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탄지로는 생각했고 이에 유시르의 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동틀 때까지 40분이 남은 상황. 그때 큰 바람이 일며 무잔이 사라졌는데 그는 길에 널브러진 규살대원들의 시체를 밟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무잔이 도망치면 여태껏 희생된 대원들의 목숨은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요리이치가 타마요를 풀어준 스노우볼의 결과가 나타난 이번 화가 끝이 났는데요. 탄지로가 만들어낸 혁도의 의미와 스스로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말했던 요리이치의 삶의 의미 등등이 다뤄졌습니다. 저번 화부터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화는 시작부터 탄지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개되었고 이번에도 리타이어한 교메이를 보는 유시로의 모습을 통해 탄지로를 구해줄 누군가의 존재를 암시하며 이고로 오바나이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구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룰을 지키고 있어서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고 만화의 작화는 몰라도 김열의 카날의 스토리를 까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내용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라 뭐 그런 부분은 애니메이션화 될 때마다 천천히 설명해 보기로 하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